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도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어제 갑자기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정말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뜨는 것들이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온 게 결국 국민연금을 환해지에 활용을 하겠다. 다만 환해지 활용은 해외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환율 조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막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뭐 이 고환율이 계속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환율이 고환율이 지속되는 근거가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하긴 했지만 3.5에서 3.75%, 우리나라는 현재 2.5% 수준이고, 어,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지만 동결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선거가 지나면 오히려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율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1월 달에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을 때 현재 정부에서 내고 있는 이런 정책들, 구두적으로 이제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연금 해외재산 매각하는 부분들, 환해지 활용하는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1월 달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인 측면 이런 정책 때문에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조정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성장률 차이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더 선진국인데도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4.3%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됐다, 최근 한 달 넘게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수치라 믿을 수 없다 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3% 숫자가 너무 높지만 3%만 됐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숫자고, 그래서 이 고환율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통화 가치가 경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 오는 요인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의 성장이 그러면 그런 거죠.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사실 계속 고속 성장을 하는데 이게 좀 반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컵 더글러스의 프로덕션 펑션을 보면 결국은 이게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이런 이제 1인당 GDP 성장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성장을 하는 거는 결국 기술 진보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AI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AI 관련돼서 AI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금이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뉴스도 찾아보면 충청도 옥천군에서도 개인당 지원금을 줘서 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된 인구가 더 늘어났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 자체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원금을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이 정책이 약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정책이 메인스트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현 정권에서는 사실 부동산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고, 기존의 10월 달에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나마 저렴했던 15억 이하 아파트 값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강남도 더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증시 부양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 뭐 올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런 뭐 AI 관련된 HBM,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이지만 유동성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기조가 그러면 유동성을 축소를 할 것이냐, 지방선거 때문에 축소를 못 할 것이다. 왜? 주가가 하락하는 순간, 증시가 무너지는 순간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좀 환율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환율이 좀 조정이 됐을 때 빨리 달러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도 조금씩 사시고, 금이 어제도 많이 올라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씩 사시고, IMF 때 사태를 보면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신입생이었어요. 제가 거의 신입생인가 군대 있을 때인가 아마 그랬는데,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정부에다가 금을 무상으로 기부하신 분들도 있고, 적정 시세에 맞게 받고 판매를 하신 분도 있다고 저는 뭐 들었는데,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때와 같은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고 하면 금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원화랑 교환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금을 정부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뭐 기부를 했든 판매를 했던 분들이 국가 전체는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을 수는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대고, 정부가 우리 개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갈 길은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연금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환입지에 그 동원이 되면서 더 이상 노후 자금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자금은 각자가 마련하셔야 된다. 기존에는 뭐 소득 대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시기가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 환율에 동원되는 순간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100세 시대에 뭐 40년의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상에서 나오는 어떤 기부금 같은 것들 보면, 예를 들면 학교의 기부금, 하버드대나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수익률이 뭐 10배, 100배 이렇게 난 걸 기사로 종종 보잖아요. 그거랑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자들한테 연금을 지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대학의 기부금처럼, 그런 굉장히 학교의 기금처럼 굉장히 고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수익을 내는 방법은 사실 원인이 그런 거잖아요.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는 거, 그리고 어,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거. 리스크를 많이 진다는 게 결국은 스타트업이나 그런 비상장 회사에 초기 투자를 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수급자들한테 매달 기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약간 이야기가 좀 센 것 같은데, 오늘 대부분 월급날이 많으시죠? 저도 오늘 월급을 받아서 환전을 좀 했습니다. 환전을 했고, 이거 최근 제가 영상 올린 거 나이키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영상도 제가 나이키였고 이것도 지금 나이키거든요. 이거 나이키 로고가 없어서 그런데 약간 기모가 들어간 얇은 나이키 골프복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키 오늘 저도 이제 1463원인가? 제가 그 정도에 환전을 했거든요. 환전을 하고 오늘 이제 미장이 좀 조기 폐장된다고 하니 그 이제 뭐 장이 열릴 때 좀 나이키를 좀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요 옷은 제가 굉장히 이뻐서 샀는데 이게 제가 로리 맥길로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맥길로이가 입었던 옷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환율은 조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지만 달러와 금을 계속 보유를 하셔라. 인플레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험한 고환율의 시대에서 좋게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